최근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내용 중 여행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이에 사항에 맞는 합리적 위약금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탈리아 관광청은 11일 이탈리아 정부의 코로나19의 이탈리아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3일까지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참고 있는 여행 욕구를 여행 방송으로 풀고 있습니다. 세부퍼시픽의 유쾌한 승무원 도전기 비행기 타고 가요 시즌2가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방한 외국인들의 접점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외국어 안내문이나 홍보물 제작 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외국인 번역 서비스가 곽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 뉴질랜드가 이코노미 승객들의 숙면을 위한 혁신적인 좌석 이코노미 스카이네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독창적인 집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00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아이디어 프로젝트입니다. 트래블데일리 3월 12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3월 12일 목요일자입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더디게 회복되고 있죠. 여행업 빨리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주문처럼 매 방송마다 외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심층 분석 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월 20일부터요 3월 8일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중에 국외 여행업이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뭐 당연하겠죠. 뭐 여행 많이 취소했으니까. 자, 5개 업종이고요. 총 14,988건입니다. 업종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 국외 여행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여객, 그 다음에 숙박업 이런 순입니다. 숙박업은 국내와 해외 포함입니다. 뭐 거의 싹쓸이 했습니다. 여행업이. 자, 상담 내용별로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상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주로 많았습니다. 좀 깎아달라는 얘기였죠.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죠. 다 이런 부분은 아실 겁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사업자에게 법적인 사실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더 깊겠지요. 하지만 너무 또 어처구니 없는 위약금 요구는 이거는 또 무조건 해줄 수는 없죠. 자, 당사자 간의 치열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이 돼 소비자 역시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그리고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표준 약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전에는 대략 소비자 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무조건적으로 소비자 편만 들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관련 규정들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소비자 편, 이른바 편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공정위는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여행업협회와 지난달에 한 2차례 정도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 경영 상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업계 쪽에요. 자, 여행업의 경우 최근 확진 환자 급증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여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죠. 자, 한국여행업협회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또 전달했습니다. 입국 금지와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이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죠. 당연히 환불을 해드리겠다. 하지만 신혼여행 등 뭐 특화 상품 같은 것들, 특화 상품은 현지 여행사 또는 호텔 리조트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 및 호텔 측에서 환불을 받은 후에 소비자에게 환불이 가능하며 검역 강화 단계의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을 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업계를 대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요즘 같은 상황이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이런 부분이 또 그러다 무작정 우리 여행사나 업계에서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위약금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지만 또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참 애매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저도 애매하고 인생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이 애매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심층 분석 기사. 이탈리아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가고 있죠. 이탈리아 관광청은 11일 이탈리아 정부의 코로나19의 이탈리아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3일까지 전국에 적용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탈리아 관광청 한국사무소에서 전달이 됐고요. 많은 내용들은 주요 매체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조금 혹시나 좀 어떻게 현지 상황이 어떻게 되나, 뭐가 금지되나를 한번 이 내용이 있어서 요거 간추려서 몇 개만 전달해 드릴게요. 식당이나 바, 커피숍 포함입니다. 이런 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요. 단 최소 1m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답니다. 쇼핑 사업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최소 1m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액세스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운영이 허용이 되고요. 공휴일과 그 전일에는 중대형 상점 및 시장, 소매점 등 운영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국과 식료품점은 영업 중단 조치가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영업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주요 내용들이 국경이란다. 도시간 이동은 금지고 열차 이런 것 좀 금지인 것 같고요. 자, 이탈리아 관광청 한국사무소는 오늘 20일까지 재택근무에 돌입을 해서요. 유선 연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문의하실 거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를 바란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심층 기사. 자, 좀 코로나19 사태와는 좀 다른 내용 하나 좀 전달해 드릴게요. 좀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있네요. 에어 뉴질랜드가 이코노미 승객을 위한 이코노미 승객의 숙면을 위한 혁신적인 좌석, 이른바 이코노미 스카이네스트 요거를 공개했습니다. 라이플렛의 프로토타입의 제품인 이코노미 스카이네스트는 에어 뉴질랜드가 3년간 연구해서 개발하고 완성한 새로운 좌석이라고 합니다. 해당 좌석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200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범 테스트 또한 운영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뉴스 나오면서 지금 사진이 나갈 겁니다. 예, 사진이 나가는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길게 2층 침대 같이 이런 그런 구조죠. 근데 이게 있으면 누워서 가면 참 편하겠네요. 장거리는. 예. 자, 이코노미 총 6개 침대형 좌석으로 구성된 라이플렛 슬립 포트로 에어 뉴질랜드는 최근 해당 좌석에 대한 특허 및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스카이네스트는 오늘 오클랜드랑 뉴욕 장거리죠. 굉장히 긴 장거리죠. 예. 뉴욕 첫 항공편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대요. 그래서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에 내년이죠. 2021년 정식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간 활용을 좌석을 딱딱딱딱딱 있는 게 이 공간보다는 이렇게 쌓아서 하는 인테리어를 그런 구조로 만들면 충분히 공간 확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코노미 승객도 누워서 가면 잠깐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좌석 예를 들어 비즈니스나 이런 좌석들이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문제점도 한번 검토를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보니까 그 카타르 항공의 비즈니스석이죠. 그게 이제 기존 비즈니스석과 개수는 똑같은데 42개인데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 좀 그 과학적인 그 뭐 인테리어랄까 그런 것들을 좀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좀 굴리니까 똑같은 공간을 활용하고 똑같은 좌석은 나오는데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좌석이 예전보다 좌석 개수가 조금 나오면 수익적인 차원에서 손해를 보니까 좌석은 똑같이 나오되 좌석 개수는 똑같이 나오되 공간 활용도를 잘 하면 새로운 뭐 경쟁력이 되겠죠. 예. 뭐 오래간만에 좀 재미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우리 업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버티시십시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이 상황 끝나면 보물처럼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옵니다. 예, 그날을 위해서 지금은 좀 준비하고 힘을 비축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트래블 데일리 3월 12일자 뉴스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